네, 금요일인 오늘 양대지수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유한태증권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다면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면서 지수 역시 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피 4천선 아래까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 점검 먼저 해주실까요? 반도체 투톱 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개별주들이 더 크게 밀리는 거. 그럼요.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종목 세론들. 최근 한 달 동안에 우리 시장이 왜 이런가 싶을 정도로 세론도 없이 호재가 나오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시장에서 어제 그제부터 시장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발칵 뒤집히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매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오늘 오전까지 조금 전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매도로 끝나게 된다면 이번 주 내내 5일 연속 매도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가 7조 이상 매도. 사실 10월 달에 워낙 많이 급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매도하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수하는 게 낯설었었는데 워낙 이것도 익숙이 된 거죠. 외국인 매도의 어떤 패턴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좀 수익 나서 팔았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외국계 펀드들의 성격이 장기도 있을 거고 단기도 있을 건데 최근에는 단기 수익 난 펀드들의 매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었던 AI 버블론부터 시작해서 나스닥이 조금 밀리는 것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좀 밀릴 수 있다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개별 종목들이 더 크게 부러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수가 오늘 많이 빠지죠. 80포인트 빠지는데 네. 사실 지금 80포인트랑 몇 달 전 80포인트랑은 다릅니다. 지금 80포인트는 2% 초반대. 그런데 예전 80포인트는 3%, 4%죠. 지수가 1, 2% 변동성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성격에 따라서 삼전 닉스만 1, 2% 빼면서 지수가 70포인트 빠지는 것과 다른 개별 종목들을 같이 패면서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성격은 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더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런데 지수가 바로 부러지겠느냐? 다시 지수가 3,500 가겠느냐? 이런 판단은 아닐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3,900에서 예를 들어서 한 4,100 정도 수준의 박스를 이루면서 그 이유는 예탁금 보셨죠? 이번 개인 투자자분들이 5조 이상 샀습니다. 이번 주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88조인가 그래요. 안 빠집니다. 계속 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적이 좋은, 워낙 실적이 하이닉스, 삼성전 좋은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지수 방어를 하되 개별 종목을 조심하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거셉니다. 5거래 연속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지수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하방 지지선이 있을 것이다. 3,900에서 4,100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집중과 회피입니다. 자, 오늘 집중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 집중하고 계신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깨지면 다 깨지니까는요. 이게 지금 반도체를 없으신 분들 들어가자의 논리보다는요. 네. 여기 정도 있어야지 그나마 덜 깨진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까지 하이닉스가 다시 50만 원대라든지 혹은 40만 원대까지 깨져버린다면 AI가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역시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건데 오늘 저희가 매일 아침에 디램 가격 확인하고 있거든요. 계속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이 받침이 되는 한 그리고 지금 입장에선 지수가 이틀 전에 크게 부러졌다가 어제 조금 올리고 오늘 다시 부러지는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부러졌다가 안정화 단계의 직전의 변동성 장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장세에 있을 때는 큰 거가 덜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안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부 꾸려가는 건 맞으나 그런데 오를 때 오늘 아침에도 일부 플러스가 났었죠. 그럴 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디램 가격이 오르고 있고 밸류에이션 여전히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3분기 실적 잘 나왔죠. 반도체. 그런데 4분기도 증액 과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 계속 금요일 기억을 해보시면 네. 9월 달에 지수 걱정할 때 있잖아요. 제가 막 괜찮다고 기억나시죠? 그때 네. 삼성전자 증액 그럴 때 잘 안 깨진다. 똑같습니다. 반도체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보단 4분기가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점점점 안정화되는 단계를 좀 기다리시는 게 그것을 반도체를 보면서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지켜보면서 시장 흐름을 전망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회피의 추격 매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고 있지만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철저하게 빠질 때 매수는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깐 혹은 어제 아침에도 한 70포인트 떴었죠. 네. 떴을 때 전일 빠진 전날은 공포스러워서 못 사고 재다가 그 다음날 다시 뜨니까 내가 쫓아가는 이러면은 그날에도 하루에 10%씩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쫓아오셨던 분들 느낌 오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수가 혹은 시장이 우리 종목들이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호실적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러 종목들 부러지는 거 보셨죠? 오늘 방산주도 크게 부러집니다. 실적 가이던스보다는 수주 잔고 굉장히 늘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집니다. 그게 시장에서는 도망쳐서 좀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려는 시장의 뭐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컬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매매 플레이 자체가 좀 10월 달처럼 너무 나이브하게 좋아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런 것들 하는 건 제 지난주에 종목백화점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격 절대로 추격하면 그날 5% 10% 바로 물릴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 혹은 이평선이 닿아서 닿으면 사시는 게 아니고 닿딱 한번 깰 때요. 깰 때 분할 매수 조금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이 낫다는 모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평선을 깰 때 분할 매수 관점이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반도체 비중 20% 끌고 가고 계시고요. 조선과 증권, 지주, 전력기기, 엔터까지 가장 큰 비중 30% 단기 매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40%, 주식이 60%인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 매매 앞서 말씀해주신 전략과 일맥살통할 것 같고요. 일단 엔터 비중을 축소시키셨네요. 네, 일단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네. 사실 엔터주가 실적이 조금 스테이블할 수 있다는 건 다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가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빠진다면 시장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팔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진 건 맞습니다. 좀 과한 매도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장이 다시 안정화 레벨로 접어들고 다시 엔터를 쳐다볼 때 언제 쳐다볼까요? 중국에서 약간 유화적인 스탠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펙 이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 컬러 자체가 화수 이틀 동안에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이 발칵 뒤집힐 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거죠, 우리는. 나이브하게 기다렸다가 많이 빠지고. 네. 그래서 지금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사실 매일 나왔으면 제가 한 그제 정도에 늘리자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일주일만에 나오는 거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현금 비중을 늘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들한테. 지금보단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고점에서는 못 팔아요. 네. 하지만은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은 충분히 내가 어떤 매매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더 빠져요, 안 빠져요? 과해요, 안 과해요? 이것만 저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티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워졌어요. 네. 매매가 좀 어려워지는 시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현금 비중 늘리는 것도 지금 당장 마이너스 나는 거 15% 빠지는 거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씩 반등이 나오거든요. 급한 거가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늘려본다면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도 종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반도체 안에서 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리면 너무 성의 없다 하실 거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요. 소부장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 그럴듯하게 눌린 종목. 그런데 PR이 싼 종목이 맞을 네. 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잠깐 말씀드리고 ENF 싶은데 테크놀로지. 네. 이게 종목이 아시다시피 소재 종목입니다. 소재 종목은 우리가 소부장 안에서도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요. 투자자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재 쪽은요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 차트 보시면 미리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3분기 실적보다 4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4분기가 일회성 비용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소재 쪽이 약간 좀 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눌린 걸 보자라는 논리입니다. 눌린 거. 여기서 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오른 거. 절대로 지금은요. 그래서 26년도 PR이 9배 정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시가격이라든지 이런 소재 쪽도 꾸준하게 반도체가 미세 공정이라든지 공정이 다변화되면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릴 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는 좀 조정이 나온 종목 중에 ENF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 접근으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단기요. 네. 그냥 우직한 거요. 대형주. 대형주. 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컨셉은 배당이라든지 지금 어제부터 보시면 이쪽으로 옮겨갔잖아요. 현대차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차. 관세 다 해결됐고요. 네. 그런데 한번 올랐다가 다 빠져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시장이 약간은 안정적인 걸 찾으러 할 때 배당 섹터 혹은 미리 반영돼 있고 내년부터 증익이 이루어질 섹터를 찾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마음 편하고 있을 현대차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해 배당이 아마 12,000원, 15,000원 정도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한 4%에서 5% 정도 배당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좀 힘내시고요. 뭐 조정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관세 우려가 제거가 됐고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는 현대차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